몽땅 거사님이지 몽땅. 오늘로 또 터벅에서 몽땅으로? 몽땅님. 몽땅님. 파란색 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한자와 한글이 합성돼 가지고 낱말이 되기도 하고, 우리 문자 순 한문으로 된 것도 있고 순 한글로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죠. 그 비워라 내려놔라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땅에서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건 땅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에서 살다가는 시간이 잘해야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1000년 만년을 살 것처럼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은 몽땅 한번 자기 의식을 한번 비워보고 그리고 그 비워보는 통찰을 통해서 나는 진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존재의 비밀을 좀 탐구해보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와서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타타타 노래 보면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런 가사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타타타는 우리말 여여 같고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고 같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태우님이 강의하실 때 변하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변하는데 변하는 걸 보고 있는 것은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면 탁탁 깨달음이 와야 돼요. 보는 거 늘 보고 있었어요. 듣는 거 늘 듣고 있었어요. 그렇죠? 맛보는 거 늘 맛보고 있었고, 근데 이제 분별하는 것은 계속 바뀌었지만은 항상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나한테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저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저 우주 전체와 하나로 있는 것이 나다. 이것이 지금 이제 이걸 깨닫는 것이 이제 깨어났다고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땅의 법칙을 100년밖에 못 사는 땅의 법칙 한 번은 몽땅 놔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또 현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도 깨달음도 왜 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깨닫는 것도 잘 살아보려고 깨닫는 것이지, 뭐 욕망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이게 지금 100년의 내 삶의 하나의 패턴,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고 돌아가고 있는 패턴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탐구해보는 것이 명리학이에요. 명리학.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공부를 지독하게 했어요. 사주도 이거 정말 미쳐가지고 했습니다. 미쳐가지고. 이것도 한번 지독하게 몰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상계의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년 만년을 사는 영원한 나는 한바탕 깨우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면 견성과 성불이 동시에 있는 거라고. 이걸 확실히 알아버리면 그냥 성불인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말로는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현상계의 일이기 때문에 평생 공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여요. 열면 열릴수록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몽땅 거사님 사주 운명을 한번 오. 풀어보는 그러니까 짝짝짝. 자, 항상 요 일진이 시간인데 요거죠. 요것을 아까 제가 그 모든 것은 근본에 체가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있는 거야. 이게 100년의 공식의 본체는 태어난 날이에요. 요게 나의 본체야. 근데 이제 본체가 있으면 작용이 있어요. 작용. 본체는 여기서 중심 잡고 있는 거고, 이 글자를 핵심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글자가 있다고요. 그걸 이제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글자는 천간에서 금성에 해당됩니다. 이 금성. 금성의 별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는데, 여기 옆에 있는 요게 신금 같은 금이에요. 요거는 음금이라고 하고 이건 양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신금이라는 글자는 자연으로 보면 무쇠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건 한번 재련된 금이라고. 그래서 얘는 불 속에 아직 안 들어가서 재련이 아직 안 된 완금, 그러니까 무쇠와 같은 글자예요. 금성의 별로 왔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이 작용하는 글자를 찾기 위해서 이 팔자의 구성을 이제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자가 땅에 도착할 때 그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월지는 이 주체가, 이 별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가를 보는 거라고. 근데 금성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 가을이에요. 가을. 금성이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하는 계절이 가을 3개월이라고. 그게 요거 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유술, 요거 세 글자 있는 거죠. 네. 요 세 글자가 가장 금성이 왕성하게 일을 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자기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미 힘이 세졌어요. 이미 신왕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강기가 이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런 오행의 작용을 보게 되면은, 자, 화생토, 토생금하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죠, 오행이. 그래서 이분이 요 세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관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운이야. 관, 조직. 그 다음에 이걸 관인데 이게 조직 생활이고, 그 다음에 내가 폼 잡는 체면체통이에요. 요게 체면체통이라고. 그래서 관이 있는 사람이 책임감이고 체면체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질이 체면과 체통을 지키려고 하고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는 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인수라고, 이제 사주학에서는 인수라고, 도장인자예요. 인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개인으로 보면 사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유하는 철학도 요 인수라고 하는 나의 뿌리가, 이게 토생금이라는 게 금의 뿌리거든요. 요게 있어야 사유를 한다니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관인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생각이고 나의 뿌리고, 도장인자는 관료의, 사회에 나가면 관에서 도장을 찍고 있다는 이런 직장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팔자가. 자, 그 다음에 요 수는 나를 표현하는 거고, 요 목은 표현해서 얻은 결실, 재예요, 재. 그래서 이제 재가 있어요, 없어요? 재가 없어요, 재가. 부자가 전혀 아닌 거예요. 부를 논할 수 있는 팔자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거예요.
제가 없기 때문에 심플하다. 남의 아픔을 즐거워하니 어떡하면 좋아. 자, 그러니까 돈 욕심에 대한 집착이 이미 없는 거예요. 미안해. 죄송해요. 그래서. 네, 몽땅 거 사고 죄송해요. 왜 몽땅이었겠어? 그러니까 그다음에 남자 팔자에서는 이 제가 뭐냐면 여자. 제가 돈인데 남자 팔자에서는 이게 여자예요. 이게 여자고 또 이것이 이 제가 여자이면서 아버지예요. 네. 부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없는 거니까 그냥 심플하게 보면은 아버지 보고 없고 여자 보고 없는 거라고. 돈 보고 없고. 크흐. 아니 정말 이래도 돼? 자, 기본 바탕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자, 이게 여기 관도 이렇게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이쪽에 있으면 공직자로 가는 거예요. 공직자로. 이 연월이 여기가 조상 부모 자리인데 네. 조상 부모 자리에 관이 있을 때 이것도 국가고 이게 사회예요. 국가 사회에 관이 있으면 하다못해 말단 공무원이라도 이 구조는 가져요. 이게 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저기 국가와 사회 자리에 관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이게 초년이에요. 초년, 중년, 아니 초년, 청년, 중년, 노년 그런 건데. 장년, 노년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이쪽은 내가 개척하는 공간이고 이건 타고난 공간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의 영향을 보는 거예요. 대운의 영향이 사회 진출할 때 요때가 이제 중요한 사회 진출의 시기인데 군대 갔다 와서 보통 남자들이 요 시기가 관운이 오면은 하다못해 말단 공무원이라도 이 사주는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없던 수가 와가지고 수가 뭐냐면 자기의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는 상관대운이라고 식상대운이라고 하는 건데 요 대운은 뭐냐면 있던 직장도 그만 다니고 싶은 운이에요. 때려치고 싶은 운이라고. 자유분방하게 내 일을 하겠다 하는 게 이제 식상운인데 요 운이 때문에 직장생활을 못 갔다 딱 보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내일 하고 싶은 거예요. 내일 한 거죠. 내일. 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기본이 약한 사주는 아니거든요. 강한 사주예요. 신강하죠. 그러니까 외유 내강이 이 사주는 외유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사실은 내면은 또 강한 자기 주도적인 강단을 딱 가지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명예와 자기 체면 채통을 지키면서 사는 팔자죠. 탐욕하지 않고 그냥 딱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사주를 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일단 원판을 보자 이거예요. 원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가 이 녹이 복록이라는 거예요. 녹이 복록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리에 복록이 있어요 지금. 부모 자리에 복록을 딱 깔았어. 이걸 갖다가 원록격, 걸록격이라고 하거든요. 걸록격. 자, 여기 금이 이렇게 좀 많죠.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죠. 형제가 제법 있다는 뜻이에요. 내 비견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복록이 내가 부모 자리에 복록이 일단 있어요. 있는데 요 위에 뭐가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다. 비견했어. 이 나의 복록 위에 내 형이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의 복록 자리에 이걸 탈록이라고 한다고. 내 녹을 형제한테 뺏겼다 이런. 내 복록을 전생에 빚이 있어서
형제한테 뺏긴 거예요. 이게 탈록 그런 거예요. 그 굉장히 일단 부모에 뭔가 록이 있었어. 복록이 부모에. 근데 이걸 지금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여기 비견인 형제가 타공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최 선생도 마찬가지인데 갑목이 똑같아.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반대인데 그 갑목이 갑인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래서 형제는 복록이 있는데 나는 그 복을 내 복 같았는데 뺏긴 형상이라고. 그런데 확실히 뺏겼다고 이게 짐작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첫 때문이에요. 이게 겁재운이야. 6살 때부터 6살 때부터 지금 16살 때까지 이게 또 겁재운이 온 거예요. 또 겁재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복을 더 뺏기고 있는 형상이다. 이거지. 그럼 이때는 항상 겁재라고 하는 거는 겁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일단 약해져요. 어릴 때는. 겁재운이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운을 뺏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든가. 근데 은근히 센 분이기 때문에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은근히 세요. 이분이 세기 때문에 약골은 아니기 때문에 강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강하잖아요. 이거 신강한 거예요. 요거 2개만 합쳐도 6개가 돼. 이 토생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이미 6개가 되고 이제 센 기운을 가졌는데 신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강한 사람은 토가 필요가 없죠. 토가 이게 공부하고 인수인데, 그래서 이제 나는 공부도 별로 즐겁지 않다 이거예요. 이미 공부를 안 해도 나는 잘 알아. 다시 말하면 전생부터 이미 많이 알고 온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강한 사람들은 어릴 때도 자기 또래 중에서 좀 성숙해요. 그랬죠? 또래보다. 애늙은이 있어요. 네. 네. 조숙해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그런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좀 같은 나이인데도 조숙한 몸으로도 큰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런 조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서 이제 핵심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 공부는 재미없다 이거예요. 이걸 편인이라고 하는 건데, 토가 이게 편인이에요. 편인은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의 강단 교육, 세상 공부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특이한 공부가 재미있어. 특이한 거. 네, 재미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희한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편인들은 뭘 개발을 잘합니다. 편인들이. 그래서 편인들이 보면은 이 부분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강해요. 집중해서 통찰하는, 굉장히 사유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신강한 사주들이. 그래서 뭘 이런 거 개발해내는 거, 특허를 따내는 거, 이런 게 전부 신강한 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주의 특성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 사하와, 이거 제가 시를 찾아준 거거든요. 아침 진신지 사신지 참 먹을 때 낫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 그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또 아니 실제 상담하러 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직접 시를 모르니까 전화를 해. 엄마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엄마 나 언제 났어요? 너 아침에 돼지 밥 줄 때 났다. 돼지 밥을 도대체 몇 시에 줬냐 이게. 아니 돼지 밥을 몇 시에 줬냐고요. 이러고 따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가 이제 다 시계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해보니까 사시에 정확히 나와요. 사시. 근데 이 사시가 이 글자하고 이제 이게 요 사화하고 술토 요 2개가 이 사주의 출발하고 종착점에 이 2 글자가 딱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써놨죠? 귀문살.
사술귀문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영감이 이걸 들어. 또 다른 말로 해원살이라고 하죠. 오늘 제가 강의죠. 원을 푼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게 민족의 칠성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별이에요. 그것이 또 공망, 이것도 공망, 이것도 공망. 그래서 이번 이 세속에서 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도 없지. 그 다음에 이게 이 글자가 이 별이 타고 나면은 대단히 우리 민족적인 기운을 가지고서 영감, 예지력, 직감 이런 게 뛰어나게 발달하는데 이 글자가 천간으로 튀어 올라왔어요. 이렇게 요 사술 귀문 해원살이 천간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 영적 에너지가 천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 이게 신약하면은 빙의입니다. 신약하면 박수무당인데 신강하기 때문에 영적 성직자적인 성향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파자는 더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타고난 영성을 더 개발하는 거예요. 그 신약이냐 신강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하면 무당을 해도 적은 무당을 하는 거예요. 신강하면 아예 고급 신이 되는 고급 무당이죠. 푸닥거리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야. 그 실제 그런 에너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알았기 때문에 아,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여기서 해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해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1차는? 오늘 제가 그랬죠. 내 원을 푼다. 이게 뭐, 그 말도 어려운 말인데 진짜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전생에도 수행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발자는. 그런데다가 내가 해원하고 나니까 아 이걸 내가 이렇게 아는 걸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귀하게 아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누구한테 좀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난리 구슬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강의가 굿이지 뭡니까 이게. 제가 무슨 그렇죠. 뭐 이게 뭐 준비한 강의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까? 뭐 그냥 굿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저 선생님도 아까 차 마시면서 내가 뭔 말을 했는데 이게 내가 분명히 했는데 누가 했는지 이게 지금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냥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기 전에 이게 나왔다는 이것 때문에 거죠? 이 별의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 생각의 얘기가 아니야. 어딘가에서 뭔가 무당들이 공수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어떤 신의 소리를 딱 자기 실어서 말을 하는 게 공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고급 무당이라고 해요. 고급 무당 이 판자가. 그래서 이런 터도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도깨비 터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음기가 강한 터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가면은 대박이 나요. 이런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그 터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패가망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터라도 도깨비 터 가서 도깨비 터에서 판판이 나가서 망해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그런 경우를 제가 기억했어요. 전시장 내겠어요. 거기도 아니 심지어 제가 들어갈 때 3년 넘게 집이 비어 있는데 호숫가에 막 그때도 지금도 차 밀고 그 자살하는 저수지예요. 차가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음기가 강한 거고 바로 뒤에가 공동묘지인데 그 식당의 음식점의 주인이 아니 그대로 돈통에 잔돈까지 동전까지 놔두고서 간경화로 돌아가셔 버렸어요. 죽어나간 곳이야 주인이. 근데 거기 들어가서 저는 대박을 쳤어요. 대박.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 그렇다 이거지. 여기도 제가 얘기 듣기로 옛날 우리 저기 선생님 여기 고향이다 아신다면서 여기가 옛날 상여터였다며요. 이런 터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에너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 반드시 이번 생에 해원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잠재 무의식에 이런 정보가 딱 들어있는 거고 그런 생보의 삶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삶이.
내 삼재 무의식이 밀어붙이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해원하는 거야. 해원하고, 내가 이 해원을 했으니까 해원하고 나면은 너도 해원하라 이렇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예수의 마음이 이해된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 그래서 이제 성직자적인 운명이고요. 그다음 이 운명을 조금 더 벗깁니다. 벗기는데, 자, 1차적으로 이거는 고수들이 보는 스킬인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신강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원래 경금 2개가 있으면요, 이걸 양금살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양금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것이 여기 불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불이 있어서 나는 재련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요 사주를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칸 무기경하고 왔죠. 네. 근데 얘는 거꾸로 신유술 이렇게 가죠. 글자의 에너지가 요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근데 여기만 소용돌이 치는 게 아니야. 요거는 무기경 2칸을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또 경신 한 칸 갔죠. 근데 여기서는 또 요렇게 한 칸 4, 5 이렇게 가죠. 이게 역행하고 있죠. 이 운명의 8글자가 소용돌이의 늪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작용으로 나타나고 나면, 도대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는 자기 삶이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나? 그래 이제 갈등, 그 다음에 혼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 세상 인연들하고 불화, 갈등, 이별, 장애, 계속 이런 것들이 걸려 들어와요. 요것 때문에. 근데 이 사주가 신약했으면은 굉장히 나중에 정신분열까지 와요. 신약했으면.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심하면 귀문살까지 껴가지고 이제 우울증까지 심해지게 와요. 요거에 신강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신약하면은 아직 정신과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그러냐? 매일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 글자가 합을 치고 들어올 때, 천간이 합을 치고 들어올 때 예의주시해야 돼요. 여기서 쭉 더듬어 보니까 실제 지금 제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여기 계해대운에 무게합이 와요. 요게 26살에서 요게 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모 형제 자리고 국가 사회궁인데, 특히 부모 형제 간에 요때 무슨 불화, 갈등, 진로장애, 이별, 뭐 온갖 것들이 있을 뻔한 시기였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여기는 부모 형제 조상 자리니까 좀 그렇다 쳐. 근데 요게 문제죠. 여기는 이게 배우자 자리고 이게 자식궁이고 이러기 때문에 나의 영역인데, 요게 지금 1급으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면 배우자 자식의 궁에 이런 불화, 이별, 갈등이 딱 내가 지금 이런 코드를 지금 정보를 안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이건 내 숙제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발동되느냐면 딱 요거예요. 요거 합이 걸릴 때라고 있죠. 요게 을경합이 왔고 병신합이 와요. 요때가 결국은 요 20년이 괜찮은 운인데도 불구하고 딱 끝났네. 괜찮은 운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불화,
이별, 갈등. 돈으로 대속을 했다. 작년 그래 이제 현명하신 이때 거야. 이걸 이제 돈으로 이걸 대속한 해결하기 거야. 위해서 돈 다 줌으로써. 몽땅 포기한 거예요. 몽땅 포기하니까 요 편안해지는 운이에요. 거야. 딱 이 운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주는 이 숙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 이미 지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유입니다. 돈도 그때 버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어서 46부터 응. 56. 돈은 그때 벌어서 벌죠. 다 이제 나가는 거야. 특히 요 때부터 이제 을경합이 오는 거예요. 네. 원래 이 두 개는 두 개가 있으면 을을 항상 끌어와요. 재를 끌어와. 재를. 근데 요 때가 이제 요게 이제 을경합이 요때 이제 내가 여기서보다도 내가 이제 하는 왜냐하면 거지. 을목이 요 두 사람 을목이 이 두 사람한테 쟁합을 하잖아요. 이런 게 사주를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요 을목이 쟤인데 이 쟤가 나한테 오냐 일로 갈 것이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나한테 앉으면 합을 해서 이게 장생지로 오고 요거는 로기인데. 태지로 요건 태지로 빠져요. 요건 을목이 태지로 가고 요건 장생지로 오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이때 그래도 큰 돈은 아니래도 46세 때부터 재운이 오는 거예요. 재운이. 요 편제까지는 이게 내 운이 아니야 이게. 내 돈이 아니야. 이때부터 재운이 오고 요게 또 재운이고 이게 목이죠. 재운이에요. 예. 자, 편제. 요것도 재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몽땅 거사님께서는 이제 예. 요 66에서 76세까지가 이번 생에 돈 버는 거 끝내라. 딱 그. 예. 오 박수. 10년. 10년. 요거 남은 거예요. 요거는 지지에 있는 돈은 아주 실속 있는 돈. 지속 있는 돈. 네, 실속 있는 돈. 천간에 있는 돈. 그때 가지고 그래들이 그러고.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여기가 요 운이 20년이 자기 재주를 피우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운이 아니라 자기 재주를 피우고 있는. 이게 여기서 보면 경금에서 이게 상관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게 지금 현침살이라고 요게 세 개 다 현침살입니다. 요게 이거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뻗고 있는 뾰족한 글자가 예리한 글자예요. 붓을 갖고 놀든가 이런 뭔가 날카로운 침을 가지고 놀든가 뾰족한 걸 가지고 잘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화는 이게 도화살이죠. 이것이 낭만이야 이게. 경호일주가 욕패지라고 해서 아주 낭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낭만이. 그래서 예리하고 뾰족한 글자를 가지고 뭐 글을 쓴다든가 붓글씨를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지금 공예를 한다든가 이게 요런데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상관적 예체능의 능력이 여기 사실은 식상이 지금 이게 예체능인데 이게 없거든요. 이 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도대체 왜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지금 저는 또 다른 생각도 해봐요. 요 글자에서 보면 이게 다 식신 상관이 되는데 이건 좀 비약적인 해석이지만 저는 거기까지도 쳐다봅니다. 이 사주를 체를 바꿔버린다. 때로는 자기가 유리하게 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이 문제는 이 대운이 이제 끝났어요. 이 대운이 병인대운. 그래서 이제 팔자대로 살아요. 이렇게 딱 몽땅 포기하고 다 끝났어. 딱 몽땅 포기하면서 불화, 갈등, 이별을 해소시켜 돈을 싹 줌으로써 그걸 그렇게 살았어요. 팔자대로. 현명하시다니까. 그래서 이게 돈을 벌면서도 계속 그 문제는 불화 갈등이 계속 감겨오고 있었던 시기였다. 요 20년.
자, 그 다음에 이 팔자는 그래서 요건 이미 있기 때문에 없는 요 운이 오면 좋아요. 특히 이 목이 오면 좋죠. 화도 괜찮아요. 경금일간이라고 하는 거는 또 물도 와도 괜찮아요. 물도 와도 나쁘지 않고. 특히 지금 대우는 요거는 정화, 세개 나와도 나를 정관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작년 재작년 처음 뵀을 때 뭔지 모르겠는데 66세에 가서 정관 폼 잡는 일이 생긴다 이거지. 오, 기대가 돼요. 사회적으로 여기가 지금 정관을 끼고 있는데 요게 지금 대운에서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분이 관에서 관을 이용해서 돈을 버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화관을 또 관과 썼잖아요. 재가 있거든요. 음. 그 이제 폼 잡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또 갑자기 월간문학 민조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그냥 한 번에 정관의 영향을 준 거예요. 참. 그래서 폼도 좀 잡아라 이거예요. 폼을 잡아야 돈이 생깁니다. 오, 이거 제가 폼을 잡아야 돼. 폼을 잡아야 제가 생깁니다. 그런 시기니까 그런 때거든요. 이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때부터 여기 어디 군에서 예, 할지도 군에서 모르잖아. 뭘 일을 좀 맡길 수도 있고 자꾸 전시장을 이렇게 싹 줘줄 수도 있고. 돈가진 일이 생길 거라는 거지. 돈가진 일이.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몽땅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숙제 끝났다 이거지. 예, 요 숙제 끝난 거예요. 뭐 진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운명은 이 사주가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진 않은데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그 다음에 이 세상 인연과의 불화, 이별, 갈등 이런 거 이미 내포하고 있고, 또 부모의 복록을 나는 탈록 뺏겨야 되는 이런 운명의 짜임이 나한테 이미 있는 거야. 그 예. 운명대로 살았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탈먹기지, 그래도 탈먹기. 이 사주가 이렇게 화토 금밖에 없는 단순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지 않고 무난하게 자기가 그냥 포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거 놔버리면서 거기에 끝까지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데미지를 크게 입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대원에 와서 몽땅 포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도 아직 이렇게 운이 살아있는 것은 이분의 잠재의식에서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 그래도 몽땅 포기해도 한번 해볼 만한 아직 이게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정관 정제 없던 돈이 지금 나타나고, 또 네, 진짜 요거는 도화살이죠. 도화살. 그러네 또. 연애사도 있을 수 있어요. 어이. 왜요? 끝에 좋네, 끝에. 여기 어, 묘, 다 오는 거 아니야? 묘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대운에선 묘신 귀문까지 또 이렇게 예. 활동이 하죠. 그래서 이 귀문이 강한 팔자인데 아까 놀랬어요. 시 혼자 다 쓰시더구만. 이 좋은 운을 충분히 다스릴 만한 이미 내공을 가지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운에 이 귀문살이 오게 되면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귀신에 홀린 듯이 돈을 벌고 귀신에 홀린 듯이 연애를 하고 귀신에 홀린 듯이 폼을 잡고 예, 폼을 잡고 뭐 이런 이제 그런 해석이 돼요. 그래서 브라보. 요때 이 운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래서 박수만 이제, 칩니다. 제가 이 대운 뒤에 보면은 96세 경호 대운이 오는데 예. 그때 가서는 완전히 도인으로 거듭나 있는 오, 팔자로 네, 가지 않을까 경호대원.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이 팔자는 해원하기 위해서 오, 전생에 그러네요. 돌을 지금 색깔이네. 이번 생에 마무리 짓고
그 결심까지 법을, 꼭 사셔야 되겠습니다. 96까지 살아야 되는데.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겠는데요.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계획해놓은 설계대로 네. 내가 우선 제일 중요한 핵심이 내가 회원하고 이 회원 나의 회원을 만인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회원시키고자 하는